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대위원들 구성을 해서 비대위 출범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전국위가 지나고 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국민의힘 당이 전면적으로 쇄신이 됩니다. 대통령실도 대규모 쇄신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50명이나 되는 이 비서관, 행정관들을 주로 정무수석, 그 다음 시민사회수석실 쪽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이 소위 짐을 쌌습니다. 이제 대통령실도 주로 검사 출신들 또 관료 출신들로 짜여졌다. 앞으로 그쪽에 힘이 실릴 것이다. 물론 정치권 쪽에서도 새로 충원이 되겠지만 힘은 그쪽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당도 새로운 지도 체제, 그동안 친윤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이선 후퇴, 권성동 의원도 이제 사퇴를 하는 이런 결과를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핵심이 이동했다라고 진단할 만합니다. 여기에서 장제원, 권성동, 그러니까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정진석이 비대위를 맡는 부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장제원이 맡는 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거를 여러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사실은 당권 도전에 좀 무게를 싣고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사무총장이나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었죠. 참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맞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제원, 권성동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는데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장제원, 권성동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슨 권력에서 멀어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라는 것보다는 정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부분을 놓고 어제 또 자신의 인터넷에 개 사진을 올리고 이랬는데 욕한 것이죠. 욕을 하는 것이죠. 욕심은 끝이 없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자신에게 돌아갈 욕입니다. 이준석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개 사진, 개 소리를 들어도 될 만큼 이준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으로 또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준석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장제원, 권성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이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업무 능력에서 좀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큽니다. 권성동의 경우에는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매끄러운 솜씨를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장제원 부분은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실을 짰는데,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정치권에서 온 많은 인사들이 그동안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질 이야기도 하고 업무 태도 이야기도 하는데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보가 유출이 되는 등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을 놓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대통령실을 꾸리게 되면 처음부터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각 부처에서 공무원, 검사, 정치권 모두 스타일이 다릅니다.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것과 어떤 업무 스타일로 어떻게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이 부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 기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도 발생을 했고, 또 소위 자격이 좀 미달되는 사람들이 충원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러저러 해서
업무 능력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이제 책임을 지는 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새로운 원내대표로는 뭐 윤상현, 사선의 윤상현과 삼선이긴 하지만 뭐 상당한 정치적 중량감이 있죠. 김태호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결국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국 초재선들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초재선이 지금 뭐 70%를 넘습니다. 115명 가운데 85명인가요? 85명 정도 됩니다. 초재선이. 그러니까 초재선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초재선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원내대표로 당선된데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에 가장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대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사실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장제원이 뒤로 물러나고 이제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같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검사 출신이라든지 관료 출신들, 엘리트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업무 자세나 업무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제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되면 업무 스타일, 업무 태도에 있어서 좀 추스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당을 꾸려간다, 당정의 호흡을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생각해야 하고 또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추가 기울었다, 옮겨졌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전히 당은 기존의 정치인들 중심으로 꾸리게 될 테고 대통령실은 역시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이제 검사 출신들 또 관료 출신들이 장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업무 스타일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달라진 대통령실의 모습, 또 국민의힘 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민심은 주로 이재명 부부에 대한 그런 각종 비리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것들을 기대감이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14일 가처분 신문이 열리는 만큼 가처분 신문을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전국의 추인을 받고 나면 새로운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장제원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고 대통령실이 개편되면서 친윤 핵심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 또 개인적인 친밀도 이런 것보다는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졌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새롭게 지도부를 맡은 사람도 그렇고 또 이선으로 물러난 권성동, 장제원도 자신들을 새롭게 업무 능력에 있어서 정무 능력에 있어서 새롭게 추슬러야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크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